안녕하세요. 최선의 토인비홀의 게스트 이서원입니다. 보통 게스트가 이렇게 오프닝 하지 않는데 아까 형이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형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또 이번에 형한테 질문하고 싶은데, 형이나 나나 그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. 사실 가르친다기보다는 안에 걸 꺼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우리는 정리해 주는 일을 하는데, 그러다 보면 뭐 공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.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덕영제라. 정말 그 뛰어난 제자를 만날 때 가장 기쁘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뛰어난 제자라는 게 뭐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 알아듣고 이런 제자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. 여러 차원으로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형한테 내 인생에서 만나본 베스트 스튜던트, 최고의 학생은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. 많은 좋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두 명을 이렇게 꼽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, 그렇죠. 그런데 내가 종종 존경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제자가 있어요. 야, 존경식이나 리스펙트. 와우. 예.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신분이었기보다는 제자로서 이제 존경한다라고 네네. 하는 건데,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도 뭐 현장에 좋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번듯한 예.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복지 기관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였었어요. 네네네. 근데 내가 예전에 고민을 했었던 것이 사회복지 현장의 빈익빈 부익부. 그러니까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삶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자꾸 또 떠나는 거예요. 아, 이직. 좀 더 나은 데로. 사회복지 분야에서도. 사람 본능이죠, 거의. 네.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그랬어요. 네. 지역아동센터가 참 뭐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데,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삶의 상황이 안 좋다. 보통 엄마 아빠 맞벌이하고 늦게 들어오고 좀 방치되기 쉽고 그렇죠. 학원 가길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맞아요.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. 그런데 지금은 좀 낮은데 예전에 이 지역아동센터의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네네네. 보수나 이런 것들이. 네, 저도 그때 조금 알아요. 옛날에 다녀봐서. 네. 그러니까 결국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런 데 가서 네.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하고 케어하고 섬기면 좋겠는데, 네. 근데 사실 너무 열악하니까 자꾸 또 이 뭐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데로 이렇게 자꾸 떠나는 거예요. 그럼 쟤네들은 어떡하지? 그러게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상황이 그렇다.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런 데 가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를 가서 일하라고 얘기는 못한다.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. 왜 우리 옛말에 불감청이오나 고소원이라,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. 그런 말이군요. 네. 불감청 고소원. 네. 그러니까 그래 나는 지금 교수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뭐 대우받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불감청인데. 그런데 애들한테는 어떻게 그런 데가 정말 필요한 데니까 너네가 가서 그런 데 가서 헌신하고 일해라. 이걸 어떻게 하냐. 학생들이 교수님이나 가시죠. 그럴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런데 한 아이가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약간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.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좋겠다. 그런데
목사님한테 인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라. 그래. 왜? 인가를 받으면 정부가 참견하는 게 많아요. 네. 이만큼 주고 이만큼 참견하고. 왜냐면 그 농촌이나 이런 데서도 지역아동센터 보면 사실 주변에 농사 짓는 거 사다가 네네. 좋은 품질, 식재료 사다가 먹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왜? 증빙이 돼야 돼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증빙이 되냐 안 되냐. 그리고 그 다음 따지는 거. 예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거, 아이들한테 최고로 하는 거, 이런 거를 하려면 인가를 안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그것도 인가를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까 안 받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가를 안 받았어. 내가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안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제 얘가 급여를 가져가요. 정해진 급여가 없고.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뭐 어느 달은 40만 원, 어느 달은 60만 원. 고무줄처럼. 그것도 또 많아봤자 100만 원 밑으로. 그죠. 내 눈물이 났어. 그러니까 그래 얘는 어딜 가도 이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데,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정말 그 아이들 정말 아이들만을 위해서. 그래서 내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어요. 존경하는 제자라고. 왜? 나는 못하잖아. 예. 나는 못하는데 제자가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존경해야지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제자가 있는데 진짜. 그 외에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뭐 지금 딱 사례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. 저도 뭐 눈물은 나오다가 들어갔는데 이제 안경을 벗게 됐네요. 왜냐하면 형,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같을 때, 하나는 나의 현실과 같을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, 저는 조금 형이니까 이게 아무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제자처럼 좀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아동학대 부모들 상담을 10년 넘게 했거든요.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는 분들이 아동학대 부모들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분노를 느꼈어요.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 상담으로 되지 않아요. 형에게는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보살펴야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? 근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제가 처음에 이분들 상담할 때 1시간에 3만 원 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밥값으로 10만 원이 나가요. 이분들은 그냥 안 보내고 꼭 우리 밥 먹어요 이러면서 비싼 거 시키거든요. 그리고 이분들 올 때마다 만 원씩 줘요, 기관에서. 상담을 안 하니까. 근데 그걸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이 분노를 느꼈어요. 왜 돈 되는 데만 가고 최고로 상담 실력이 필요한 이곳에는 안 보지 않는가 그런 분노를 느꼈는데 한 3년 하다가 분노를 느낀들 나만 손해더라고요.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. 그렇지. 남녀갈 게 뭐 있어. 내가 하면 되지. 그러면서 저 혼자 어찌고 좀 외롭게 거기서 10여 년을 했거든요. 근데 형, 참 하나님 계신가 봐요. 그거 하니까요. 상담 실력을 주는 거예요. 그렇지. 예, 독점이 되는 거예요. 독점이. 아무도 안 오니까 저 혼자 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제자를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저는 이제 복지 상담하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. 오래 했는데 겪어보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럼. 예,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크게 쓰시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제자가 참 지혜롭다. 처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번듯한 기관 간 것보다 거기서 다져지는 실력이야말로 참 실력이다. 저는 제 경험을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만약에 제가 복지 상담을 안 하고 일반 상담으로 가서
그냥 다른 상담가들처럼 상담실 개업해서 하고 그랬으면 돈은 더 벌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? 이런 삶의 애환을 들을 수 있었을까? 그 속에서 고민할 수 있었을까?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제자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울컥하고 참 정말 존경해야 되는 제자다. 그렇지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짧게 저는 어떤 제자가 제일 최우수 제자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?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인데요.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인데. 아니 궁금한데 네. 이 길어질까봐. 길어질까봐. 네. 저는 간단해서 1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오케이. 저는요, 가만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계속 손드는 학생이 최고의 제자다.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. 근데 늘 주문이 계속 질문해 달라예요.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 달라. 곤란한 질문 던져 달라. 그렇지.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교학상장, 교수도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교수 걸 듣기만 하지 말고 계속 다른 의견들을 질문을 하라. 저는 그 학생이 최고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지. 네. 교수를 긴장시키는 그리고 교수를 공부하게 만드는 제자가 최고지. 딱 그 말이에요. 네. 이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네요. 네. 정말 존경하는 제자, 교수를 긴장시키는 제자, 이런 제자로 저희들은 정말 최고의 제자를 꼽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을 최고의 제자로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되겠죠? 네. 들어갈게요.